시외와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가운데 가장 많이 운행한 것은 우등버스로 화면으로 보고 있는 2x1 배열로 된 우등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행하는 만큼 친숙하기도 하지만 한때는 가장 고급이었던 버스 등급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등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등 고속버스의 첫 등장은 1992년 당시 서울 광주와 서울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몇몇 노선에서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엔 일명 갈매기 도색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색을 다수 적용해 운행해서 한눈에 봐도 우등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등 고속의 요금은 일반 고속의 약 30% 할증이고 일반 버스가 40명 이상 탈 수 있는 것에 비해 적은 28명만 탈 수 있었지만 기존 일반 버스에 비해 넓은 좌석폭과 좌석 간격이 특징이었고 당시 철도청의 최상위 등급인 새마루에 맞먹는 등급이었기 때문에 28인승 우등버스 등장으로 당시 좌석 고급화의 경쟁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루와 똑같이 레그레스트가 적용되었고 기존 일반 버스엔 없었던 채널 턴 조절과 이어폰 단자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항공기와 같이 선반 뚜껑도 추가되었고 등받이와 머리 부분은 일체형에다가 팔걸이 뒷부분을 시트가 덮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고유 우등 도색은 현재 고속버스 회사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2013년에만 해도 동부 익스프레스 몇 대나 천을고속 단 2대만 우등 도색을 하면서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 익스프레스는 가장 초창기 유니버스에 우등 도색도 일부 적용했던 바가 있어 2013년 당시에 우등 도색을 했던 고속버스 회사 차량들 중 가장 최신 모델에 해당되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우등 도색들은 볼 수 없게 되면서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회사는 다른데 부산교통이나 천일 고려 여객 등은 여전히 28인승 우등 차량에 고유의 우등 도색을 적용해가며 운행하고 강원 여객은 심지어 31인승 버스에도 우등 도색을 입히고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천일 고려 여객과 같이 우등 버스가 아님에도 우등 도색을 한 차량도 있었고 이 도색이 발판이 되어 다른 시외버스 회사들의 이것을 변형한 여러가지 도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등 고속버스가 1992년에 등장한 이후로 점점 발이 넓어졌지만 그 사이 일반 버스의 비중이 줄어들고 새로 생기는 고속버스 노선에 들어가는 등급이 우등만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버스의 30% 할증이라 그만큼의 요금이 부담되고 30% 할증 요금을 원치 않다면 일반 버스를 찾아서라도 타야 하게 생겼지만 반대로 일반 버스가 불편해 일반 버스 탑승을 잘 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겼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시트에 앉아가는 게 편안한데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이 고급스러운 인상이었다가 많이 친숙해지기까지 변화가 일어났고 우등버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심게 하는 변화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우등버스의 도입은 비단 고속버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후 시외버스도 28인승 우등버스를 도입하면서 같이 고급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속버스와는 달리 시외버스에는 일찍 정식으로 우등 등급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일반 버스 운행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고속버스보다 더 저렴한 요금의 28인승 우등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 사상 간 버스 노선들 간 요금을 비교할 때에도 고속버스는 34,000원인데 시외버스는 이보다 더 낮은 요금이었습니다. 경로상 고속도로 경유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비싸게 책정된 국도 이용 요금보다 부담도가 낮았던 면도 있었고 우등 할증이란 개념이 당시엔 시외버스에 없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28인승 버스 운행으로 그치지 않았는데요. 변종이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31인승 버스입니다. 기존 28개 우등 시트에 3개의 시트를 더해서 좌석 간격이 줄어든 것인데요. 버스 모델별 전장에 따라 좌석 간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28인승보다 쾌적하지 않은 편이고 리클라이닝 각도가 깊지 않거나 레그레스트가 일부가 아닌 더 많은 좌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빈도가 꽤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수년 전에만 해도 노선망이나 운행 빈도가 좀 더 많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등버스는 시트만 우등형인 경우에 그치지 않고 탑승 가능 승객 수도 따져서 28인승까지만 공식적으로 우등으로 인정하고 31인승 버스는 규정상 일반 버스에 해당되는데 지금처럼 시외 우등 등급이 있기 전인 과거에는 운행 측에서 시외버스 노선에 31인승을 투입하기에도 비교적 부담도가 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28인승보다 31인승이 더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인원도 더 모인다는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는 스페셜 리무진이라고 불리는 버스도 운행했는데 이것은 일부분을 일반형 시트를 설치한 형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외버스에는 일찍부터 우등 등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8인승 버스로 운행해도 결국 일반 버스 요금 운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외 우등 등급 운영은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신설되어 운행을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외 우등이 운행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운행거리가 100km가 안 되는 노선들은 모두 시외버스 노선으로만 운행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외 우등 등급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는 서울 경부 안성 노선과 같은 초단거리 노선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 나가서 부산 서부 창원 노선과 같은 거리 50km도 안 되는 노선에서는 비지정좌석제였던 것을 지정좌석제로 바꾸고 일반 버스가 있었던 시간대에 우등버스를 몇 회 운행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초단거리 직행 노선에 공식적으로 우등 등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서 동부고속과 같은 경우를 참고하면 좋지만, 2016년 시외 우등 등급의 신설 이후로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면서 결국 초단거리 노선에까지 우등 등급의 손이 뻗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버스 요금으로 우등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부 진주 고속버스 노선에는 고정적으로 일반 고속 시간대에 우등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라 고정적으로 좀 더 저렴한 요금에 우등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이나 배차 사정으로 기존 일반 고속 시간대에 임시로 우등버스가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간혹가다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고속버스 팀원이나 팀원이고 예약 애플리케이션이 생기기 전 시기에서도 한 번씩은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2016년 11월에는 우등버스보다 더 고급 사양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버스가 등장해서 서울 호남 광주 노선과 서울 경부 부산 노선을 시작으로 점점 발을 넓혀갔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도 고속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에서도 더 노선망을 확장했는데요. 프리미엄 버스가 들어가면서 일반 버스와 함께 우등버스의 배차가 줄어드는 식으로 입지가 좁아진 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서울 남부 사천, 삼천포 노선을 살펴보면 프리미엄과 우등이 8대4 비율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우등과 프리미엄이 같이 운행하는 노선에서 프리미엄의 비중보다는 우등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많게 배차하거나 최소한 반반 배차라도 하지만, 여기는 그 반대였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이 부담되어 우등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배차는 우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너무 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버스에 주로 한정된 것으로 타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거치지 않고서도 경로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바꿔 탈 수 있는 고속버스 환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한알밤 휴게소, 선산 휴게소, 낙동강 구미 및 의성 휴게소, 횡성 휴게소와 섬진강 휴게소와 같은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에서는 몇 가지 지정된 노선에 일반 고속, 우등 고속끼리만 서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버스의 등장과 운행으로 우등 고속 또한 줄어듦과 동시에 환승 가능한 배차 수도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주 운행하는 행선지라면 크게 상관없었으나, 하루 운행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행선지에 기존 우등 시간대에 프리미엄 버스가 들어가서 원하는 환승 시간대가 없어졌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환승 가능 지원 대상에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확대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시작한 지 7년째가 되는 지금도 여전히 프리미엄 버스는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에서 환승 가능한 등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8인승 우등버스는 고속 시외버스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빛을 보게 됐는데, 바로 경기도입니다. 2020년 11월에 직행 좌석 버스나 경기 순환버스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신설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가 그것으로, 평상시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만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더 쾌적한 광역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고속 시외버스의 프리미엄 등급과는 전혀 다르게 28인승 버스로 운행하고, 앱스토어에서 미리라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우등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새마을호가 전국적으로 활약했지만, 그 안락한 좌석을 자랑하던 파란 새마을호는 2018년에 공식 은퇴했고, 소수 노선에서 운행하는 무궁화 열차에 새마을호 출신 특실용 객차나 혜태 중공업에서 따로 제작한 특실용 객차가 특유의 안락한 좌석을 가진 얼마 없는 객차 종류인데요. 그러나 이 객차들도 머지않아 퇴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우등고속과도 같은 수준의 그 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차들 가운데에서 우등고속과 비교해볼 수 있는 등급이 있다면 KTX나 SRT의 2x1 배열 시트를 가진 특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레그레스트까지 설치된 새마을호 특유의 안락한 시트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200에서 400호대 동력 집중식 산천형 고속열차들은 모두 2010년대 중에 제작되고 운행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지만 500호대나 600호대와 같은 동력 분산식 준고속이나 고속열차를 시작으로 특실 대신 2x2 배열 시트에 우등실을 설치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KTX1을 대체하는 목적까지 가지고 동력 분산식 열차가 더 도입되면서 우등실의 비중도 늘어간다면 그나마 우등버스와 비교가 가능할 만한 등급을 이용할 기회는 줄어들게 되지만 특실을 그대로 적용해서 신차를 출고할 수도 있습니다. 쾌적하고 빠른 이동에 중점을 두면서 안락함의 요소는 선택할 만한 사항이 아니게 되겠지만 1시간대 이동 가능한 똑같은 시외 교통편을 이용해도 편안한 시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버스와 비교되는 대목도 보입니다. 이미 2014년 ITX 새마을의 운행 시작과 함께 안락한 새마을호 좌석의 요소와는 멀어지고 있었고 파란 새마을호의 공식 퇴역과 함께 기존 무궁화호 객차 일부를 시트 구조는 안 바꾸는 형태에서 개조하는 작업을 한 후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사실상 새마을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ITX 마음이 몇몇 곳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역시 안락함의 요소는 없지만 유난히 시트를 이용하기가 불편했다는 말이 여러 차례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등버스도 모자라 프리미엄 버스까지 이미 등장한 시점에서 철도는 안락함의 요소와는 멀어진 편인 만큼 시외로 나가는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안락한 시트를 원한다면 고속열차보다 소요시간은 더 긴 편인 버스를 더 봐야 하게 된 것입니다.